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1도로 출발했고요. 이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또 내일이 절기상 소원이죠.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중부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설 명절 앞두고 고용노동부에서요,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원주시장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또 앞으로 2023년도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는지 비전을 또 제시했는데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하모니카 동호회죠.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이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는 유치 대상 기관 32개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이전 기관의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을 담은 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어서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도와 시군의 보통교부세로 7조 1,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통세 확보액보다 1조 2천억 원이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이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3,500억 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0억 원이 는 것이고, 자금별 규모는 경영 안정 자금이 2,550억 원,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의 700억 원, 특수 목적 자금의 250억 원입니다. 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의 총 보증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설 명절 앞두고 고용노동부 원주시청에서는요,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고용노동부 원주시청의 유재혁 근로감독관 연결하겠습니다. 감독관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유재혁 근로감독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 겁니까? 네, 원주시청에서는 근로자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처방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체불 예방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근로감독원 비상근무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해서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돼지급금 처리기간 등을 단축해서 피해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선정이 된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것인데, 네. 원주 지역의 경우 이제 몇 곳이 선정이 되고 또 방문 예정인 겁니까? 네, 우선은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공공건설 현장에 500개소를 대상으로 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협조 공고는 이미 발송한 바 있고요. 예. 원주 지역에 30억 이상 민간 건설 현장 4곳과 반복해서 체불 사건이 발생하는 사업자 2곳을 선정해서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해서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여파가 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휴폐업한 사업장도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시장 위축이 예상되고 있고, 전국 건설업 분야 체불 비중도 2021년도에는 19.1%에서 2022년도에는 21.6%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 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고, 유동성 위기로 최근에 도산한 건설업체 같은 기사도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건설 현장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이제 강화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체불 청산 기동반이 운영되는 겁니까? 네, 체불 청산 기동반이 2023년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명절 3주간 집중 지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은 감독관 비상근무 또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산기동반은 체불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나 건설 현장, 농성 등 지역 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 현장에 방문해서 행정 지도하고 악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체불 발생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우선은 청산기동반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직접 행정지도를 통해서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될 거고요. 이후에 사법처리라든가 재지급금 관련된 근로자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임금 체불 관련해서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최근에 원주 지역에서 그 민간 건설 현장에서 원 도급사가 하도급사 자체 채권 문제로 기성급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네.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집단 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지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원청사가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직불할 수 있도록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할 사례가 있고요.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건설 현장 같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체불이 발생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 통해서 근로자들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임금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정말 이 체불이 되면은 그 하루하루가 정말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 생활 안정 지원도 좀 강화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원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임금은 근로자들과 생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원칙이겠으나 청산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항하는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미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사대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2만 5천 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이미 홍보를 긴히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들 대상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고사건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금 채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상은 언제건 제가 받아낸다라는 또 이 제도적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산했을 때 참 이걸 좀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권리 구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좀 변제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이 인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에서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한테 정기지급일의 전액 통화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런 피해를 겪는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런 피해를 입으신 근로자분들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인터넷 통해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신속하게 사건 조사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고요. 노동관서 방문하시면은
전에 민원실에 상주하는 전문 노무사분들이나 권리구제 지원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노동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은 이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한다는 것인데 좀 이 내용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총 1억 원 한도에서 연 2.2% 또는 3.7% 금리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근로자들의 체불을 청산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관련 신청을 하시면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주분들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유재혁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오전에 원주시에선 원광수 시장이 시정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였죠. 그래서 올해 조만간 어떠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인지 지금 발표도 했었고요. 또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도 함께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주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 원주시 첫 번째 새해 들어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야기됐습니까? 네, 어제 원광수 원주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새해 시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은 원주시 민선 8기 출범 첫 해인데요.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남원주 역세권 창업 지원 허브 착공, 그리고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시작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도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사업들입니다. 올해는 경제 중심으로의 도약을 핵심 가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새해 핵심 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업 발전에 방해가 되는 원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는 특례법을 개발했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이 특별법을 꼼꼼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제를 피해 원주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불온 일반 산업단지는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불온 국가산단과 불온 IC 신설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주 원주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장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전략 과제인 입체적 교통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이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는 역시 주요 핵심 공약이었죠. 반도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있었나요? 네, 반도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인데요. 원광수 원주시장은 원주에 걸려있는 규제가 많아서 특례법을 피해 규제를 혁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꼽았는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교육센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시설인데요. 장비 구축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임시 운영과 센터 건립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계획인데요. 간현관광지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고요. 미세먼지 차단숲과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광수 시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국립광원전문과학관 건립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림책 도서관,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도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복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역시 설명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 이룸 지원 사업을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관을 신규 운영하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인 청년지원센터가 2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는 전입 청년의 교통비 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진행하면서 청년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또 다른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목표라는 사업들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또 기대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사업과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또 관심과 또 의견 표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8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의 하모니카 동호회죠.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이요. 2022년에 치러졌던 제13회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독주 또 삼중주에서 1등을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단체는 또 금상을 차지했고요. 이달에 무료 음악회를 또 연다고 합니다. 오늘 하모니카 앙상블의 남궁송 회장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선 수상 소식 축하드리겠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하모니카 동호회가 원주에선 유일한 겁니까? 네네, 그렇죠. 저희들이 최초에 한 13년도, 14년도에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동호회를 열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하모니카 원주 하모니카 앙상블 좀 동호회 소개 좀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죠. 네네, 저희 팀은요. 직장 은퇴 후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하모니카 소리가 좋아서 모인 팀이고요. 그리고 음악과 소통을 하면서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으로는 관내 공연하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도 하고, 때로는 전문성을 띈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콩쿨도 나가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관내에서 부르는 네. 중요한 연주회도 가고 있습니다. 네. 몇 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모여서 뭐 연습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이렇게 대회 나가신 분들은 8명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생활을 하고 있죠.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네, 50대 이후니까 평균 한 6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네.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군요. 네네. 실례지만 우리 회장님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네, 저는 50대 중반 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60대. 네네. 아, 예. 당했어요. 아니, 목소리는 한 40대 같으셔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함께 하시나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모니카는 이렇게 그 들숨 날숨으로 이제 연주하는 악기 아닙니까? 네네. 폐활량이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보통? 아, 폐활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폐활량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악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들숨 날숨 있으니까 다른 악기, 관악기들은 전부 폐를 저장해서 호흡에 저장해서 꽉 내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힘들고 그런데 하모니카는 계속 들숨 날숨 있으니까 폐를 확장 이완을 하는 운동을 저절로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 악기로요. 네. 이 폐가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하모니카 연주를 하면 폐가 건강해진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좀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실 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세계 하모니카 경연대회에서 아주 정말 훌륭한 성적을 거뒀어요.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독주 1등을 했고 3중주로 또 1등을 차지했고요. 앙상블러는 금상을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먼저 이 대회, 이 국제대회인데 어떤 대회입니까? 네, 이게 영어로는 APHF라고 약자인데 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아시아 이쪽에 유럽 쪽은 또 따로 있고요. 네. 아시아 이쪽에 모든 나라,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태국 전부 이쪽 나라의 모든 하모니카의 세계 대회죠. 네. 2년마다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상한 금상팀은 평생 반려악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하모닉스 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금상을 했고요. 이제 1, 2, 3등 외에 이제 금상을 줍니다. 성적이 예. 좋은 팀들은요. 그리고 또 3부 트리오라는 그 팀은 네. 3명이서 하는 건데 그 곡은 이제 하바나길라라고 이스라엘 민요를 이제 하모니카로 편곡해서 했는데 좀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예.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1등한 곡은 독주로 유일하게 굉장히 그 일본이 강국이었었어요. 항상 강국이에요, 일본이. 네. 그다음에 주최국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그 팀을 이제 이기고 예.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이 예. 독주는요. 예선에도 1등 했었고 예. 그다음에 본선도 1등 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독주곡 로망스라는 곡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박종선 선생님이 특별히 하모니카를 위해서 편곡을 한 것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독보적인 이제 곡을 편곡을 하셨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본을 이겼군요. 네네. 예. 일본이 3등이고 중국이 2등 했더라고요. 아이고, 한중일에서 이겼군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그 노년에 이 악기를 다루면서 함께 또 활동을 하고 대회 나간다는 게 정말 노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또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재능 기부 관점에서 또 봉사활동도 꾸준히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주로 좀 어떠한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지요? 재능 기부는 뭐 가릴 것 없이요. 차상위 시민들을 위한 모든 기능과 모든 그 재단에 있으면은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연주를 하고 같이 네.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네. 봉사를 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원주 지역에서 생활음악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사실 좀 나이 먹어서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도전한다는 것이 두려운 분들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정규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셔서 이제 음악에 대한 어려움,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망설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모니카는 숫자로
대신 하고 있어요, 악보를. 아하, 예. 네, 숫자를 1, 2, 3, 4, 5, 6, 7까지만 알으면은 예. 모든 곡을 다 섭렵할 수 있거든요. 아니, 네네. 악보가 아니라 숫자로 1에서 7만 이해하면 된다고요? 네네네. 원래 그런 네, 겁니까, 그렇게- 하모니카가? 네? 원래 그런 겁니까, 하모니카가 아니면은? 예, 하모니카는 원래 이제 뭐 악보를 하는데 예. 악보를 보지 못하여도 그렇게 숫자로다가 보고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오히려 더 편해요. 악보 보는 것보다 예. 숫자로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 따라서 들숨날숨만 하면은 이게 연주가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준은 그 이상 이제 올라가야 되겠지만. 네네네. 아니 충분히 3개월이면 예. 중급반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가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쉽게 섭렵하면서 익힐 수 있어요. 좀 어렵지 않아요. 다른 악기보다는. 예. 아, 그렇군요. 이게 또 휴대하기가 간편하지 않습니까, 하모니카는? 네네. 예. 이게 또 정말 고수님들, 우리 회장님 같은 고수님들의 또 연주를 들으면은 아, 이게 뭐 하모니카 뭐 쉽게 볼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 네. 수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능력치에 따라서 뭐 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또 변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악기가 다 될 수 있어요. 뭐 클래식을 통해서 뭐 또 이제 열심히 하면은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고요. 뭐 영화 음악, 동요, 트로트. 트로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아마 하모니카라고. 예. 그래서 대중음악으로 많이 인기가 있죠, 지금요. 예. 네. 트롯을 또 하모니카로 또 연주하면은 모임 같은 데 가셔서 굉장히 또 인기가 높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 그 이번에 뭐 정말 그 독주로 또 우승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한번 직접 그 연주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이미 다 되었고요. 조만간은 저희가 그 우리 회장님 연주곡을 좀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출연하시는지 해서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소개 좀 해드려야겠네요. 한번 일정 맞춰보시겠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끝난 뒤에 또 이제 스태프들하고 한번 통화하셔서요. 한번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모니카 앙상블의 남궁성 회장이었고요. 자, 1월 5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